안녕하세요. 양태훈 변호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한 2주? 2주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형법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 민법 선행 강의 다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뭐 제가 따로 뭐 형법을 뭐 홍보하거나 아직까지는 뭐 받는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형법 강의 만든다고 바빠서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일단 다 이번 달 말까지 빡세게 해서 다 좋은 양질의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다 찍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혹시나 뭐 더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패키지로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 민법에 이어서 이제 형법을 듣게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 일찍 조금 그 민법을 좀 끝내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형법을 공부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제가 제 민법 선행 강의 들으셨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도 아직 민법을 다 끝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해드린 거는 2월 달에 들어도 충분히 괜찮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2월 뭐 말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조드리면 결국 우리는 이게 뭐 형법 강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로스쿨 수험 법학을 지금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잘하려고 수험 법학이니까 이 수험이라는 건 결국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합격. 뭐 변시 지금 끝났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저번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변시. 역대급으로 가장,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지는 않잖아요. 뭐 합격률은 뭐 적절한데 물리적인 어떤 체감상 그리고 시험 범위가 가장 빡센 시험이 변시가 아닐까 합니다. 법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다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단권화가 중요해요. 이거는 깊게 할 필요 없어요. 핵심 쟁점만 눈에 바르고 당연히 암기해야죠. 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서브노트화가 돼 있어야 돼요. 사례 기록은 제가 봤을 때 서브노트화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객은 약간 밑줄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집 풀이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요게 돼 있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돌린 거야. 한 달 전부터 변시 한 달 전부터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내신도 똑같아요. 뭐 일단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를 건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사례형은 내죠. 사례형 적어도 한 70% 내고, 뭐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서는 객관식이나 약수를 내시는 교수님도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이게 하면 30, 뭐 사례형이 100일 수도 있고요. 그건 교수님마다 다르죠. 이거를 잘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 서브노트화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돼 있어야 돼요. 내신은 교수님 말씀까지. 그래서 상세하게 만들었다가 변시용은 그거를 덜어내는 거예요. 지우고 덜어내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하면서 서브노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을 안 치는 교수님만 사례형에 올인하면 되고요. 지금 1학년 기준이에요. 제가 내신 이제 기록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2학년부터는 1학년 기준으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형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뒤에 가서 제가 오늘 형법 강의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컴퓨터 파일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계속 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했다가 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로 정리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본인만의 가독성으로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민법 강의 PDF 파일도
사실 민법 강의 PDF 파일은 거기서 그러니까 개념을 제가 설명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한 것도 거의 없어요. 제 90% 95% 설명했을 거예요, 민법에서. 근데 형법이나 헌법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 지금 형법 8강이잖아요. 헌법도 8강이고, 어쩔 수 없이 그 공백이 있어요. 비는 곳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비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남은 겨울방학 1개월에서 혹시 좀 많이 남았을 때 1개월 반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4주에서 지금 6주 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의 엑기스만 뽑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사례 풀이, 요거를 알려주려고 제가 아주 엑기스만 지금 뽑아서, 그 다음 가장 필요한 개념, 그리고 학기 들어가서 바로 사례집을 발라도, 학기 들어가서 바로 사례집 봐야 돼요. 이것도 사례집 봐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기초, 큰 무리가 없는 기초를 지금 우리 지금 이 헌법 강의도 유사하겠지만 헌법 강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꼭 이 본인이 컴퓨터 파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브노트가 민법은 제가 만들어준 게 한 요 정도 돼요. 여기서 플러스 교수님 말씀만 적으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는 객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면 8강에 당연히 못 끝내죠. 형법 기본 강의가 지금 25강에서 30강인 거 아시잖아요. 맞죠? 이 민법 기본 강의가 거의 한 40강 내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거 16강으로 줄여놓고 이거를 8강으로 줄여놓는데 당연히 공백이 비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선행 강의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개념 암기하고 법조문에 친숙해지고 이런 체계를 알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회 붙이는 거는 빨라져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그래서 이 사례집으로 바로 이해하는데 이 속도를 지금 학기 들어가서의 속도를 제가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이 8강, 그러니까 뭐 다 해봤자 한 25시간밖에 안 되겠죠. 이 25시간짜리를 엑기스 있게 배워가지고 딱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옵티멀이에요. 우리가 최적이에요. 최적. 최고는 아니지만 최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눈에 바르고 해가지고 암기하고 한 달 전에 계속 돌려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변신은요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모든 우리 강사님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이타 강사님들도 시간이 없는 거고 아주 범위는 넓은 시험입니다. 넓은.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딱 바르고 가야 됩니다. 변시. 우리는 변시 합격이 지금 첫 번째 목표예요. 물론 시간상으로 내신이 첫 번째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변시 합격하는데 우리의 실력을 키워놓으면 내신을 완상해서 A-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A-. 왜냐? 변시가 50% 합격률이잖아요. 지금 완상해서 A-가 제가 알기로 30에서 50% 정도 선에서 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것을 계속 얕고 넓게 바르고 한 번에 하루 이틀 만에 다 바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진짜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정리해놔야 돼요. 그 정리하는 방식 서브노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례 기록은 서브노트인 것 같아요. 기본세 밑줄 그어놓고 정리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제가 객관식용이지 사례 기록형 당연히 서브노트 만들어놓고 이거를 써봐야 되는데 써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컴퓨터 워드로 가감할 수 있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 이것을 계속 써보는 연습은 좀 평소 때 해야죠. 그래서 사례를 풀어보고 그러면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형법 강의는 사례를 많이 풀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례를 풀어보기보다 아예 정리를 사례형 답안으로 정리하면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상례는 다만 형식으로 개념 정리를 미리 해버리면 사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돼요. 어차피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형법에서는 판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학설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법령의 공백이 많고 판례가 약간 퉁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판례 뒤에 퉁치면서 넘어가요. 특히 총론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강론에서는 그냥 그 강론의 어떤 문법의 해석의 문제고 총론 규정은 너무 적어요. 총론 규정은 보시면 총칙인데 지금 죄 있잖아요. 죄 성립과 형의 감면 있잖아요. 이 구조부터 공범 이렇게 해서 경합범 딱 여기까지가 죄 성립에 관련된 거거든요. 40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민법 기억나시죠? 우리 민법 얼마큼 돼요? 700 그 우리 재산범죄만 해도 700에서 800 사이 정도였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40조밖에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40조밖에 안 되면? 40조밖에 안 되면? 당연히 그 해석의 공백이 생겨요. 법이 느슨하게 만들어 놓잖아. 느슨하게. 그럼 해석 누가 해요? 판례가 해요. 판례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학설이 가요. 그래서 민법보다는 학설의 중요성이 있어요. 확실히 형법은 중요성이 있다. 특히 총론에서 형법 총론에서 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설이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답안 구성과 사례 답안 구성과 유사하게 지금 핵심 정리를 할 겁니다. 핵심 정리. 그것을 우리 1강에서 8강에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또 감이 좀 떨어지네요. 확실하게 그래서 1강에서 지금 8강이잖아요. 우리 1강에서 3강까지는 최소한의 기초 개념 기본 사실 기초예요. 기본보다도 더 기초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얼개 큰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설명이 있을 거고요. 4강부터 8강까지 형총 위주로 할 거예요. 형총. 근데 가끔씩 형각 이제 형각이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형총 의하면 결국 죄의 성립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성립하는 어떤 기본 법리가 형총이에요. 근데 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형각에 있는 죄 명들을 좀 끌어와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형총의 개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서 형각을 조금 다루는 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지만 대부분 다 형총이 1학기에서 배운 거 알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개념 예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습이지만 그 개념을 어떻게 사례 구조로 개념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풀어보진 않을 거지만 몇 문제 많이 못 풀어볼 것 같아요. 제가 쭉 봤는데 이 시간상 8강 시간상 개념을 더 두껍게 설명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근데 개념 정리 자체가 사례 구조로 정리해버릴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형법은 이게 가능해요. 소송법도 다 가능합니다. 소송법 특히 소송법이 다 가능해요. 이거를 이 사례 구조를 정리하는 건 템플릿을 만들어서 모듈식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제가 지금 웨비나는 아니 유튜브는 찍어놨는데 아직 업로드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편집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앞뒤로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르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프로그램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형법 강의 준비해야 되고 바빠. 그래서 찍어놓기만 하고 아직 못 올렸는데 거기서 태평양 다니는 현직 변호사 그리고 연대로스쿨 한 어떤 학기는 그때 엄격한 상대평가에서 올 A뿔 받았었어요. 공부 방법을 딱 바꿨거든요. 제가 조언한 대로 해서 물론 그 친구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공부 방법만 몰랐고 방법을 찾으니까 바로 A뿔을 먹을 수 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템플릿 정리를 할 수 있다. 형법이랑 소송법은 할 수 있다. 헌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 민법이 안 돼. 민법이 이게 너무나도 이 유기체와 같아서 안 돼서 그래서 이 요건사실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요건사실론으로 한 거고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해서 최대한
템플릿 모듈씩 정리를 할 건데 이거는 4강부터 8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형총 중심으로 정리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걸 바탕으로 본인이 학기 들어가서 제 거를 반면교사는 아니지. 반면교사는 뭐 잘못한 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 교훈 모방 삼아서 학기에서 세부 개념들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정리해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총 정리하고 1학기 때 그리고 현각은 그러니까 2학기 때 정리해야 되니까 현각은 1학년 겨울방학 그 여름방학 때 보고 여름방학 때 당연히 조금 본 다음에 또 학기 내내 또 템플릿을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템플릿 모듈 정리.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큰 그림과 기본 기초 개념을 하겠다는 겁니다. 쭉 형법을 끝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들어갈 1상강은 쭉 이제 큰 그림을 야하게 이렇게 볼 건데 어쩔 수 없이 형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소법 개념도 들어와야지 이 전체가 형사법이잖아요. 우리는 결국 형사법의 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제 변시에서는 변시는 형사법으로 나와요. 변시에서는 형사법을 해서 형법, 형소법, 그다음 특별법, 특별형법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알아야지만 실체도 이해가요. 형법은 실체법이잖아요. 형소법은 절차법이잖아요. 그 때문에 실체와 절차의 큰 그림도 알 거고, 당 실체 안에서도 이제 총론적인 어떤 기본 어떤 법리 그런 각칙들을 조금 크게는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 나갈 겁니다. 그게 1상강에서 우리는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4강부터는 우리가 이제 형총을 위주로 하되 가끔씩 형각을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가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처음 개괄했고 여러분들 항상 저는 큰 그림 그려서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괄했으니까 이 개괄한 그 방식에 따라서 이 강의 자료 강의를 이용해 나가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이 강의는 그냥 형법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민법보다는 그러니까 형법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당연히 선이 이해돼야죠. 선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후 암기에서 조금 더 암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암기가 그러니까 기계적 암기, 약간 산수적 암기, 기계적. 민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이 이해해야 되고 계속 체계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체계를 잡은 상태에서 암기해야 되고 계속 응용해야 되고 적용해보고 이게 좀 많이 필요해요. 민법은 계속 돌려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큰 그림 그렸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형법은 한 번 이해하고 그 다음 암기 쭉 해서 산수적 기계적으로 가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암기하는데 시간이 걸린데 한 번만 왁구 잡고 나면 제가 좀 비속 써서 죄송하지만 왁구 잡고 나면 오히려 편해진다. 근데 민법은 계속 머리를 안 돌리면 이 응용 적용하는 감이 떨어져요. 감 떨어지면 감 떨어져. 근데 이 왁구만 잡아놓고 템플릿만 외우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 제일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스타일이에요. 민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형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민법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형법 싫어요. 왜냐면 형법은 이 암기가 많아. 저 이런 거 좀, 그래서 저 이과 출신인데 경희대 출신이지만 수능은 이과 수능 쳤고 입학은 전기공학부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컴으로. 제가 생물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니까. 뭐 생물이 이해 학문이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물리화학을 진짜 좋아했어요. 선택하면 또 물투로 이렇게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 형법의 암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하지만 암기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 시간 강의 들을 때 강의 시간과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형법 예습하지 마요. 만약 시간 있으면 지금 우리 2월에
1학년 1학기 진도 민법 사례형 이제 좀 깊게 풀어보라고 했죠. 이거 하세요. 이것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만약에 이제 2월부터는 조금 공부 시간 늘리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좀 몸을 이제 웜업 해야 되거든요. 1월에는 제가 봤을 때 1월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뭐 한 6시간 공부했다고 쳐요. 순공부 시간. 근데 2월에는 제가 봤을 때 8시간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8시간 순공부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좀 느슨한 9 to 6 해도 6시간 나왔다면 이때는 좀 빡센 뭐 8 to 뭐 7 정도 하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고 쭉 해가지고 7시까지 하고 저녁 먹고 밤에 가서 쉬고 적어도 이렇게 주 5일에서 6일 정도 그래야지 순공부 시간 8시간 나와요. 그럼 8시간 나면 어떻게 배분해야 되냐? 저 같으면 2시간은 계속 그 민법 2시간은 계속 민법 사례 분석하겠어요. 그 1학기 범위 6시간은 2주로 나눠서 제 패키지 듣는다는 전제하에요. 이 말은 제 패키지 강의 들었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헌법만 들었다는 전제하도 돼요. 근데 뭐 당연히 제 민법 선행 강의 들으시고 이거 들어야겠지 뭐 민법 선행 강의 안 듣고 이거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이에요. 2월 2주를 때려박아 가지고 3시간 강의하고 3시간 복습 딱 1배수만 복습해요. 1배수만. 그러니까 후 암기가 중요해서 선 이해하고 플러스 제가 하는 핵심 개념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면 8시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2주는 어떻게? 이건 형법이었다면 이건 헌법. 이렇게 하면 4주 나오잖아요. 그럼 2월 그렇게 4주 치우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 형법 강의를 2월 제 생각에는 그 설 끝나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을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은 거의 민법 제 그 기본 강의를 쏟아야 되고 만약에 예비 순환을 들었던 친구라면 1월 내로 끝나기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윤동환 뭐 박승수 그 정현석 다 끝나는 게 2월 초 6주 완성해가지고 2월 초 하루에 주 6일 해가지고 6주 완성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헌법의 제 선행 강의는 적어도 2월부터 듣게 될 거니까 요렇게 만약에 지금 나 민법 자신 있다 뭐 하면 들으시면 되는데 대신에 민법 사례 이거 분석 이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조금 그 단호하게 말하면 민법이 50%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은 민법이 1.5배지만 실제로는 공부량과 중요성이 2배수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변별력 팍 나오거든요. 헌법은 좀 하다 보면 사람들 실력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시를 붙기 위해서는 본인이 변시 붙기 위해서는 민법이 부대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민법이 진짜 부대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이 수학적 사고력이 좀 약해가지고. 그럼 민법의 고득점을 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헌법은 그냥 중상위를 노린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제가 봤을 때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변별력. 공부량은 조금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완벽하게 붙어 나갈 수 있어요. 왜 고득점 받으면 표점 팍 뛰면서 못 따라오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 헌법은 답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약간 나는 정도. 근데 본인이 너무 민법 못하겠다 하면 당연히 민법을 중상위 목표로 하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사람 그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헌법을 뭐 고득점 받는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그 뭐랄까 전략 과목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민법이 전략 과목이었어요. 민법이 전략 과목이었고 헌법은 중상위를 받고 최소한의 그 공부 시간을 써서 최적의 효율을 내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실무에 나와도 헌법은 진짜 쓸 일이 없고요. 정말 헌법은 본인이 뭐 국회 가거나 정치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헌법은 진짜 쓸 일이 없고 형법은 많이 씁니다. 형법은 많이 쓰고 근데 형법은 오히려 실무에 나가서 더 뭐랄까
배워야 되는 게 좀 더 많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법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꽤 실무에서 이렇게 도그마틱으로 잘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약간 이야기 샜는데 뒤에는 제가 공부방법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냥 저는 무작정 뭐랄까 뭐 다 외우고 보자 암기하고 보자 그냥 1강부터 듣자 이런 거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스마트하게 접근해가지고 우리 공부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틀을 채워나갈지에 관한 얘기를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배수만 하면 된다. 지금 요 형법 강의는 1배수만 해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결국 후 암기가 중요한데 이 암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선 이해와 최소한의 암기. 요거를 하고 이게 선행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은 이 응용 적용을 안 하면 실제로 답안을 진짜 못 써요. 이거는 엄청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부단히.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2월에 이렇게 해라는 것이고 1학년 1학기 범위에 대해서 민법 사례분석이라는 거고 하지만 형법은 밑그림 선이하고 이 템플릿만 우리가 잘 가지고 가면 템플릿만 가지고 가면 이 후 암기해서 사례로 이렇게 템플릿을 발라 넣는 것은 문제없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리트를 치고 로스쿨에 입학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잘한 왁구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과 선의의 최소한의 암기, 왁구 우리 서브노트에 어느 정도의 정리. 암기는 조금 뒤에 형법은 미뤄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해는 하고 이건 중요해요. 쟁점 정리가 중요해요. 여기는 쟁점 정리. 쟁점별. 그러니까 쟁점이 무엇이다 하고 결국에는 쟁점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책에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리고 결론 알고 이 정도는 암기해주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그날은 복습하면서 암기하되 나중에 까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학기 들어가서 그 다음 공부해요. 알겠죠? 자, 지금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는 일단 말했는데 공부 방법,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지 민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6월에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강의는 학기 중에 들을 수도 있고요. 물론 조금 더 설명하면 그래 이거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부 방법이 전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 2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월 기준. 그러니까 2월에 수강한다는 기준으로 맞죠? 2주 때려박아서 어떻게 3시간 강의 수강 3시간 복습 이렇게 했죠. 요 정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2월 초라도 그렇고 만약에 중순이라도 그렇고 요렇다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좀 촉박하다 하면 일단 제가 이거 2주라는 거는 지금 4일 기준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맞죠? 촉박하다면 이게 8강이니까 그러니까 8일 때려 박으세요. 8일. 그럼 일주 플러스 1일이잖아요. 그냥 본인 죽었다 생각하고 8일 때려 박아가지고 6시간 쏘세요. 그 다음 플러스 2-3시간 민법 해요. 민법 중요해요. 민법 손에 놓지 마요. 2월에. 중요해요. 민법 왜냐하면 안 하다 들어가면 순간 약간 멘붕 나요. 3월 들어가면 본인이 예를 들어 만약에 한 9월부터 선행을 했다 민법을 그래서 1월까지 너무 완벽했다 이러면 오케이. 그래서 헌법을 좀 깊게 하죠. 그럼 오케이예요. 하지만 제 기준 12월부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12월부터 시작했으면 2월에도 민법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형법도 안 하고 가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좀 하고 가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옛날에는 안 하고 갔을 때서 다 애들이 거기였어. 공부 안 해. 안 하고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그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이 때려 박으세요. 만약에 좀 민법이 깨됐다, 시간이 없다 하면
한 5일에서 6일 때려봐가지고 일주일 때려봐가지고 하루에 뭐 9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일 만에 공부할 수 있잖아요. 9시간 때려박아서 1.5개씩 듣고 복습하는 거지. 알겠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해요. 이게 유효한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3월 초 3월 초까지는 유효하다. 3월 초 좀 진도 약간 3월 초 그러니까 한 10일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늦게 알게 됐다라면 5, 6일이면 한 번에 들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들을 수 있어. 본인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제 강의 이렇게 들어서 5, 6일 때려박는 게 훨씬 나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제가 이 개념과 이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3년을 공부했고, 그리고 공부에서는 제가 나름 뭐 수험에서는 나름 도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민에 거쳐서 템플릿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1타 강사의 그 책들을 보고, 당연히 저도 제가 수험생활 때 정리했던 책, 그리고 최근에 좀 떠오르는 강사의 어떤 그 편지 구성,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참고해서 지금 이 강의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모방은 성공의 어머니예요. 지금 현재 잘하는 강사 그 제가 이렇게 참고 좀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차적 저작물 정도라고 생각하고, 뭐 서로 강사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차용하고 개념 차용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것들을 거의 다 지금 반영했어요. 민법은 제가 엄청 자신이 있었고, 형법은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조금 제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신 강의를 꽤 들었습니다. 최신 강의를 제가 좀 듣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발라 넣어주고 짧게 컴팩트해서 중요한 것만 발라서 수험법밖에 최적인 어떤 개념들만 어떻게 발라서 선사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엑기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엑기스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초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만약 뭐 그런 경우 없겠지만 뭐 그냥 학부 4학년이라서 뭐 이 강의 듣고 있다면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건 절대로 2주 이상 늘어서 듣지 마라. 법학은 한 번에 원테이크로 돌리는 게 중요해요. 원테이크로 싹 돌리는 게. 그것을 밀도 있게. 그래서 저 민법 강의에서도 사실 1.5회독에서 2회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강의가 그 1강 이렇게 또 1회독 지금 2회독 구거든요. 1상강 1회독 이거 2회독 한 번 밀도 있게 2번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밀도 있게 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한 달을 끌어서 이 강의 든다? 기억 속에 안 남아요. 2주면 충분해요. 8강이면 2주면 충분해요. 민법은 4주 이상 늘어 듣지 말아야 돼요. 제 강의는. 알겠죠? 충분히 듣고 복습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안 된다면 그냥 듣지 말고 딴 거 하세요. 만약 4학년이 선행하기 위해서 읽는다? 2주 이상 늘어서 듣지 마라. 무조건 2주 만에 완강 및 복습해라. 민법은 4주 만에 적어도 완강 및 복습해라. 알겠죠? 요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개념이 늘어져가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한 번에 싹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또 여담이지만 예비순환 싫어한 게 그거예요. 너무 늘어져요, 강의가. 이게 물론 기본이 돼 있는 친구는 늘어지는 게 아니죠. 그만큼 개념을 더 많이 때려박으니까 뭐 4주, 5주, 6주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제일 처음 지금 비법학사고 제일 처음 지금 이 개념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늘어지는 것이고 너무 개념이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게 파편화된 거예요. 상위 10%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듣는 거는 평범한 70%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잔소리. 첫 시간만 이렇게 하고 제가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겁니다. 물론 군데군데 좀 잔소리 하겠지만 많이 안 할게요. 저는 대부분 요런 정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수험생의 실력. 여기가 상위 10%.
여기가 그냥 70%, 여기 20%. 자, 요 80%가 어떻게 3년 안에 변시 합격 가능한 자예요. 이 20%는 진짜 미안한데요. 이 20%는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죄송해요. 여기 뭐 누가 20% 조금 재능이 부족한 자. 20%는 그러니까 양을 거의 한 150% 해야지 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공부량도 엄청 많아야 돼요. 공부량도 아주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20%는 첫 강의를 제 강의 듣고 예비 순환으로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 순환이나 1순환으로. 그래야지 사실 제 강의는 공부 방법에서 저는 최고라고 보거든요. 제 강의가 첫 단추를 끼는 방법, 첫 단추와 체계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20% 붙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70%는 제 생각에는 공부의 센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 엄청 그 아웃스탠딩 하진 않아요. 공부 방법만 잘 해서 잘 습득하면 그 다음 반복 학습하면 되는 애들이에요. 굳이 막 그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강의를 엄청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방 처음에 첫 단추만 잘 끼면 돼요. 잘 끼고 그 다음 반복 학습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뭐다? 이제 선행강의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강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때문에 이 70% 어떻게 보면 그 제 강의는 이 70%의 타겟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어떻게 잘하고 반복해서 본인의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서브노트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약간 보조해서 자기가 좀 약한 과목에 한해서 강의를 그 또 결제해서 그 이타 강사님들 강의 결제해서 들으면 돼요. 상위 10분 사실 있잖아요. 소신 뭔들. 제 강의 안 들어도 되고요. 제 강의 다르면 더 좋고 더 빠르게 하고 얘는 뭔들이에요. 뭔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 중간에 맞춰져 있다. 이 친구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 생각하면 조금 긴장 타야 돼요. 긴장하고 이런 친구들이 진짜 4, 5년 만에 붙어 나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양 자체가 4, 5년을 해야 하는 양이에요. 근데 저는 3년 만에 해서 붙어 나갈 수험 법학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 잘 습득해서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하면 돼요. 자기도 정리. 이러면 3년 만에 붙어서 나갈 수 있어요. 80%가 그렇게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알겠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습득해서 보세요. 실제로 우리 한 75%가 무휴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75%가 합격률입니다. 이거 현역 기준에서 변시 합격률. 그럼 결국 한 50%가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0%는 붙을 수 있었는데 50%만 붙는 거예요. 왜? 첫 단추 잘못 끼워서. 시행착오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시행착오 안 겪고 왔으면 좋은데 시행착오 겪다가 2학년이나 3학년 돼서야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좀 늦었어. 이런 친구는 어떻게? 그래서 나머지 30%는 붙고 그 초시에 붙고 30%는 그냥 제시해서 붙는 거예요. 붙어 나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로 이제 하고 재능이 부족하면 계속 30, 40 계속 가는 거예요. 얘도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왜냐면 양이 많아야지 이 친구는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예. 어디에 본인이 속해? 이건 근데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공부는 당연히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재능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어디 썼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한 여기 정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네요. 상위 10%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한 요 정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재능 있다. 그래서
그래도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로 개념 들어갈게요. 형사재판의 개괄, 오늘 범죄 성립까지, 성립 일부분까지 알고, 그 다음에 성립에 관련돼서, 그 다음, 원래 오늘 이 너무 잔소리가 생각보다 한 30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잔소리 한 4, 50분 한 것 같거든요. 잔소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1강 그 다 못 끝내면 좀 뒷부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강에서 좀 더 보충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개괄 및 범죄 성립 정도 하고, 뒤에 만약 성립이 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고 그 다음 형벌 각칙제 해서 이거를 3강에 끝내겠다. 개념 기초로. 그래서 2장부터는 어떻게 총론을 기준으로 템플릿 사례에 바로 적을 수 있는 템플릿화해서 개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개념 구성, 사례 구조 템플릿화. 계속 제가 사례 구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계속 아시겠죠? 자, 조금 약간 2교시를 좀 많이 하는 걸로 하죠. 그래도 2교시를 많이 하는 걸로 합시다. 요거를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하고 자, 2교시는 가볍게 여기서 끝낼게요.